안녕하세요. 인코그랩TV 김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제네시스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인 GV60를 이 차를 좀 시승하게 됐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사륜구동 중에 출력이 제일 높은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GV60는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 모델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이 중간에 해당되는 사륜구동 모델이 있고 퍼포먼스 사륜구동이 제가 타고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일단 제원표상에서는 출력이 320kW, 그러니까 마력으로는 435마력에 해당되는 평상시 출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부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출력이 40kW가 더 높아져서 약 390마력에 해당되는 360kW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모델을 하면, 퍼포먼스 사륜 모델을 하면 이 전자 제어식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뒷바퀴의 이 좌우 구동력 배분을 섬세하게 해줄 수 있는 ELSD가 추가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는 사륜구동 모델이 일단 기본으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차에서와 다르게 모터가 또 하나가 앞에 추가되면서 그 출력까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속 페달을 다루니까 여기 구동력 배분 표시가 뒷바퀴로만 지금 구동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모터를 두 개를 다 쓰는 것보다는 한쪽만 쓰는 것이 전력의 사용량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아이오닉5도 그랬지만은 이 차도 앞바퀴에는 완전히 이 모터와 그 바퀴 간의 동력을 끊을 수 있는 디스커넥터가 이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사륜구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5를 다시 한번 타봤을 때는 어떤 실내에서 들려오는 일렉트릭 사운드가 전혀 이제 존재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이 차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아직 메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설정에, 차량에 가면은 여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상세 설정으로 가보면 퓨처리스틱, 지금 이 울리고 있는 마치 어디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운드가 퓨처리스틱에 해당돼요. 잠깐 들어보실게요. 약 700m 앞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퓨처리스틱하게 바뀌지는 않는군요. 이번엔 G 엔진 한번 눌러볼까요? 약간 엔진 노트 같이 그렇게 되는군요. 뭔가 폭발음이 없는 차량에서 폭발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RPM과 비례해 가지고 마치 엔진의 그 사운드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요. 이 모터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좀 엥 하는 소리를 많이 냅니다. 엥보다는 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를 많이 내는군요. 일단 전기차니까 퓨처리스틱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사륜구동은 이제 21인치의 휠을 갖고 있거든요. 휠 타이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타이어를 보니까 퍼포먼스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올 시즌 타이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서스펜션도 이제 안락함 위주로 그렇게 갈 텐데요. 연동해서 일단 주행할 때 느낌은 움직이면 좀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직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컴포트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제가 습관적으로 이 센터 콘솔에서 찾게 되는데, 이 스티어링의 요 8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되고요. 이제 컴포트로 했습니다. 컴포트로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앞바퀴에 구동력이 더 가지는 않는군요. 근데 이 실내에서 들리는 전자 사운드가 더 음량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로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 승차감에서는 에코 모드일 때랑 좀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게 만듭니다. 이 스티어링의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요 9시 15분 방향의 두 방향 스포크가 바깥으로 가면서 좀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요 제네시스 엠블렘처럼 그렇게 연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눌러볼게요. 스포츠 모드. 바로 앞바퀴로도 힘이 가는군요. 밟은 직후부터 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컴포트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 밟을 때까지는 뒷바퀴로만 가다가 좀 어느 가속 페달 깊이 이상 밟아야지 그때부터 앞바퀴로도 힘이 가는데, 이 스포츠로 하면은 밟은 직후부터 앞바퀴에도 곧바로 그렇게 전기 동력이 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 한번 세게 눌러볼 거예요. 에코 모드에서는 아무리 밟아도요 뒷바퀴 모터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군요. 굉장히 좀 차 안에서 주행할 때 느낌이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좀 유럽산, 특히 독일산 차의 그런 그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 원래 아이오닉 5에서는 이게 이제 슬라이딩이 되면서 요 가운데에 통로가 좀 생기기까지 하는데, 이 GV60는 좀 그렇게 요 사이로 넘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게 고정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센터 콘솔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가 좀 재밌는 점은요, 그 크루즈 컨트롤과 운전자 보조 기능 쪽을 원래 현대나 제네시스는 이 오른쪽 스포크에 그 버튼들을 모아놓는 편이었는데, 얘는 그거를 좀 기아차처럼 이렇게 맨편으로 좀 모아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8시 방향에 부스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약간 그 N 모델들의 NGS처럼 오버 부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0초 동안 사용한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그러면 에코 모드일 때 한번 이걸 부스트를 눌러 볼게요. 그게 되는지. 바로 되는군요. 부스트를 누를 때는 곧바로 이 앞바퀴에까지도 그 엔진, 그러니까 모터의 힘이 갑니다. 자, 이 부스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되는지. 곧바로 되네요, 얘는. 네. 지금 10초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 부스트 버튼을 누르니까 곧바로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끝나면. 네, 얘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없이 계속 전기만 충분하다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군요. 근데 이 부스트가 끝나고 나니까는 곧바로 마치 그 이제 청바지를 찢다가 다시 덩치가 작아지면서 돌아온 헐크 같습니다. 직진성은 참 좋습니다. 네, 참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차로 유지 보조와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를 두 개를 다 켜고 있는데, 얘가 작동할 때 어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미세하게 이 절도가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스로 위치 조절을 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이 안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향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 이제 실내 테마를 보면요, 이렇게 송풍구 여기나 아니면 버튼의 하단부나 곳곳에다가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것을 좀 넣어놨습니다. 물결 무늬보다는 좀 제네시스가 즐겨 사용해 오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조장치도 보면요, 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발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이 윗부분, 그런 표시가 운전석에는 있고 이 조수석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렇게 누르면 그 방향에, 이게 직관적으로 그 방향을 누르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버 온이라는 그런 버튼도 있어서 이렇게 전동화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어떤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차에서 재밌는 점은요, 앞좌석의 여기 센터 페시아 부분도 그렇고 뒷좌석 그 아래 부분도 그렇고 USB에 이제 타입 C가 드디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계속 큰 USB 단자만을 사용을 해 오다가, 그러니까 읽기용이나 아니면은 충전용 둘 다 USB 타입 C를 좀 썼더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 디지털 미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오닉 5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이제 화질상에 큰 차이는 보여주지는 않지만요, 근데 뭔가 좀 더 선명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그런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스펜션 느낌을 좀 한번 보기 위해서요, 제가 좀 커스텀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설정으로 가가지고요, 커스텀 모드로 가서 상세한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서스펜션이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얘는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컴포트 위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츠로 놓더라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정도 느껴지는 정도이지, 어떤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스포츠 모델에서의 그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LSD도 여기 보면은 이제 있는데요. ELSD 설정이 스포츠로 좀 바꿔볼게요. 사실은 얘가 미세한 동작을 뒷바퀴에서 하는데 이렇게 쭉 뻗은 도로에서는 사실은 이게 컴포트냐 스포츠냐를 가지고 차이를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못 차리는 겁니다. 네. 그거를 미세하게 느끼시는 분도 어딘가에는 계시겠죠. 그리고 이 차는 제원을 보니까요, 그 최대 가속력을 할 때 제로백이 4.0초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르죠. 이제 490마력급의 출력에다가, 그러니까 마력 기준으로, 네. 토크가 이제 700Nm, 그러니까 71.4가 출발 직후부터 이렇게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쉽게 네, 가속력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몸무게가 2180kg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상당히 크기에 비해서 무거운 편이거든요. 자, 제가 잠시 뒤에는요, 항상 그 밤 시간에 그 제가 와인딩 리뷰를 찍는 그 코스를 조금 잠깐 가볼게요. 원래는 이제 왕복을 하면서 갈 때는 좀 얌전하게, 올 때는 좀 세게 그렇게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여건상 이제 이 차를 반납해야 되는 그 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한 방향으로만 좀 그렇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터널 안에는 콘크리트 노면이라 가지고요, 노면 상태가 항상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감쇄력을 스포츠로 놨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고급차가 많네요. 어떤 고성능에 필요한 ELSD라든가 아니면 전자제어 서스펜션, 고출력의 투 모터 이런 거를 다 갖고는 있지만, 이 승차감 면에서는 네, 고급 브랜드 태생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는군요. 자, 그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지금 좀 재밌는 점이요, 처음부터 밟힐 때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페달에. 그런데 무게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회생제동 구간까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기는 하지만요, 꽤 깊이 밟아 주셔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그런 충분한 제동력을 좀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생제동이 지금 제일 1단계로 돼 있었는데 한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3단계는 꽤 센 수준으로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제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원페달 운전에서 요구되는 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요, 이 앞좌석 등받이가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슬며시 좁혀주네요. 네, 그것도 이렇게 스르륵 몸을 감싸줍니다. 네, 고급차 맞네요. 네. 커스텀으로,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려면은 네, 길게 눌러야 하는군요. 일단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스펜션이 지금 네, 그거인데도, 스포츠인데도 굉장히 안락해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